안녕하세요. 민병진의 바다낚시입니다. 오늘은 뱅에돔 낚시에 있어가지고 대명사가 된 고유명사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제로찌, 제로조법, 뱅에돔을 낚으려면은 제로찌를 써야 된다는 거의 고정화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찌에 의한 제로조법의 기본, 아주 기본이에요. 처음에 한국에 도입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채비의 모양으로 도입된 그 기본, 역사, 또 개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를 거꾸로 하겠어요. 보통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딱 내놓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는 난 필요 없다. 그냥 제로조법이 뭔가 그것만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처음에 잠깐 듣고 나중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로조법 오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로조법의 기본, 그리고 개념 and 역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갖다가 쭉 드리겠습니다. 제로조법의 채비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어요. 이 제로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채비, 제가 처음 이것을 갖다가 전수 받았을 때의 기본 채비입니다. 일단 제로찌가 있어요. 즉 제로 부력이라는 찌입니다. 이게 원줄이 이렇게 쫙 들어와서 여기에 첫째 뭐냐면은 찌구슬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찌 매듭이 있어요. 그리고 찌 멈춘 고무가 있고요. 그리고 찌 멈춘 고무 밑으로 직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줄인 겁니다. 이 목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이 있고요. 요게 제로채비의 기본이에요. 가장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찌매듭하고 요 찌하고의 요 거리, 찌매듭서부터 찌 멈춘 고무까지, 여기는 이제 유동이 돼요. 여기서부터 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20cm예요. 극히 짧아요. 요만큼뿐이 안 돼요. 찌 유동거리가 여기서 요만큼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직결까지, 요게 대략 5cm에서 10cm 사이가 됩니다. 직결. 그 다음에 이제 목줄인데, 요게 한 발 반에서 두 발, 요게 제로채비의 기본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뱅에돔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 채비만 가지고
이 채비만 또 알고 있으면은 뱅에돔은 무조건 낚입니다. 이게 바로 제로조법의 기본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기본이 22년간을 왔어요. 제가 제로조법을 처음 접한 게 1998년일 거예요. 이때는 제로조법이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로찌를, 즉 제로 부력찌를 쓰는 때였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제로조법이라고. 그러다가 이거가 요때쯤에 처음에 이제 낚시 춘추에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누가 소개시켰냐? 접니다. 민병진이란 사람이 일본에서 미나가와라는 사람한테, 이제 제 스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미나가와라는 분한테 배워와서 한국에 이거를 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낚시 춘추의 모 기자랑 거문도에 가가지고 이 제로찌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1998년, 1999년, 그러니까 일본의 이 명인들, 본인의 노하우라 그래가지고 일본 잡지에도 이 제로조법이 발표가 안 됐을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때 당시 제가 일본에서 이거를 습득을 어디서 했냐면은 남녀군도에서 했어요. 낚시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원에 서울낚시 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인 최종찬 씨, 그리고 저 민병진, 저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미나가와란 이 남녀군도 가이드였어요. 그분하고 같은 갯바위에 올라가서 제로찌를 배우고 나서 한 2개 정도 그 제로찌를 얻고 나서 그 다음날 갯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찬 씨한테 제가 이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수원의 서울낚시 이분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제로조법이 들어온 순서로 얘기한다 하면은 제가 1번이고 2번이 최종찬 씨예요. 지금 저기 어디야 안면도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원의 서울낚시인데 이분은 몇 년 하다가 낚시점을 그만뒀어요. 요 순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막 제로조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3인이었어요. 우리가 1998년도 그때쯤에 이거를 하고 있었을 때 아직까지 일본은 이 제로조법이란 말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가 거꾸로 일본보다 이 제로조법이 일반인의 오픈되는 그 시기는
외려 일본보다 저는 빨랐다고 봐요. 한 1년 정도.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일본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제로조법, 자연조법, 그런데 크게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게 제로조법보다 이 자연조법으로 이름이 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내 잡지사에서 이 제로조법이란 말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 낚시 춘추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상하게 뭐 낚시 춘추의 영향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결국은 제로조법이란 단어가 나와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로조법의 이름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22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22년 전에 탄생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일본의 몇몇 명인들이 이 제로찌를 사용을 해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픈을 안 시킨 거예요. 딱 숨겨놓고 자기만 아는 사람만 이 제로찌를 써가지고 뱅이돔을 낚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낚시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나만 낚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오픈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것이 여하튼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19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확 붐이 일어나면서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로조법의 기본 역사입니다. 그럼 일본에서의 그 제로조법은 누가 시작했냐? 이게 저는 또 이제 궁금한데, 일단은 저는 이 미나가와란, 이게 일본에 가면 미나가와 낚시점이 있어요. 이분한테 이제 전수를 받았는데, 이 미나가와는 또 스승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야마모토 하치로란 분입니다. 이게 야마모토 하치로 씨가 지금도 만들고 있는 제로찌입니다. 물론 제로찌 말고 2비, 3비, 5비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찌를 갖다가 장인식으로 그 만든 이분이 바로 제로조법의 창시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그 일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게 찌를 제로 부력으로 만들어 쓰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로 부력이란 말이란 것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마모토 하치로입니다. 이분이 제로 부력이란 말을 최초로 썼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 루트 때문에 막 일본에 찾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나가와 이분은 규슈, 야마모토 하치로는 시고쿠에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하는 이분의 찌를 이 사람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전수받았고, 저는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결국은 나중에 제가 이제 야마모토 하치로 씨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타 제로 조법에 대한 것을 전수를 받았는데, 일본의 다른 그 명인들도 제로찌는 쓰고 있었어요. 근데 문헌이나 아니면 매스컴에 발표를 안 하고 혼자 히든 숨겨서 쓰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발표를 딱 해가지고 자기가 제로 부력이다 해가지고 이 제로찌를 또 만들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일본에 가서 야마모토 씨찌를 갖다가 한 이만큼 샀을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남녀군도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과연 한국에도 먹힐 것인가 라고 해서 타겟을 일단은 제주도를 삼았습니다. 근데 제주도 가기 전에 제가 거문도에 가서 거문도에서 낚시춘추의 기자님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마당바위란가 하여튼 그런 데 갔더니 이 제로찌에 첫 고기가 뭐가 낚였냐면 참돔이 낚였습니다. 남녀군도에 갔을 때는 5만 가지가 다 잡히더라고요. 뱅에돔, 그 다음에 뭐가 잡혔냐면요, 돌돔이 낚였어요. 이게 수심층이 한 발 반에서 두 발이거든요. 수온이 좋아서 그런지 같이 간 그 수원 낚시 그 사장님이 그때 당시 거의 50cm급에 가까운 47판 되는 빨래판 같은 그런 돌돔을 이걸 낚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간 이 최종찬 씨가 황줄감정이 이때가 몇 년도냐면 1998년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서울 사람, 최종찬 씨도 서울 사람이었어요. 황줄감정이라는 거 구경을 못 해본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했고. 그랬을 때 우린 그게 뱅에돔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 이 제로찌를 가지고 한 2cm 되는 황줄감정이를 아침 10시에 얼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우리 남조원도 와가지고 긴 꼬리 뱅에돔 낚았다고. 황줄감정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낚고 나서 일본 그 배를 이렇게 툭 타는데 이거 낚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거기 포터, 일본 배는 이제 크다 보니까 포터들이 있어요. 이 짐을 그 정리해주는. 그냥 물속에다 그냥 휙 버리더라고요. 우린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스짐이야 하면서 그냥 버리더라고요. 황줄감정이었어요. 그때 처음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 제로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거문도에서 참돔을 낚고 그 다음에 이제 뱅에돔을 좀 낚고 했던 게 제 생각에는 그 제로찌의 역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낚시춘추에서 이걸 이름을 줘야 되는 걸 뭘로 하면 좋겠냐 막 이렇게 저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제로조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일본의 그 이제 낚시도 보니까 거기도 제로조법으로 이게 딱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일본에도 찌가 그 2분의 1P,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제로찌는 그때 있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찌에다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로라고 써가지고 아 이거 제로찌구나 했는데 사용 방법도 몰랐고 이게 왜 제로지? 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근데 일본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정확히 배운 거는 좌우지간 남녀군도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눈으로 직접 본 거죠. 제로찌에 딱 보는데 딱 들어와 가지고 그 두 발 반 딱 돼가는데 뭐 요 밑에 뽕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바늘 하나 이걸로 낚았던 거예요.
이게 제로조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그 야마모토 하츠로시 제로치를 이만큼 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검은 데서 좀 놨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들어간 거예요. 제주도를 들어가서 이제 뭘 했냐? 야, 이 얘기하게 되면 그 옛날에 그 계셨던 분 저 직사게 욕할 것 같은데 도장 깨기를 했어요. 아시죠? 뭐 태권도나 뭐 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각 도장에 가서 사범하고 대련을 붙어서 이기는 거, 그와 유사한 것을 제가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잡지를 이렇게 보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분. 거기에 제가 이제 가요. 가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가이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그쪽에 사장님이 같이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제주도에서 낚시점 사장이 낚시를 못하면 손님이 안 갑니다. 일단 사장님이 낚시를 잘해야 돼. 왜? 배울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그 사장님하고 가서 단 둘이 처음 갔던 데가 차기도 기억나요. 딱 둘이서 가지고 낚시하는 거예요. 저는 제로치 쓰고 그분은 무슨 잽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3B, B만 써도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어요. 저만 낚고 오는 거예요. 저만 서너 마리 낚고 그분은 한 마리도 못 낚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낚시점을 가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일주일을 돌아다니면서 싹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다가 우도에 성산 낚시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어요. 우도에 성산 낚시가 우도에 누구냐면 현봉훈 씨가 하는 그 낚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하고는 못 올라갔어요. 이분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는 못했는데 같이 얘기는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이 낚시점할 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넘어와서 자기가 가이드 할 때 그와 유사한 것을 본 것이 있다.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좌우지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제로찌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요, 대한민국이 이렇다 할 찌 만드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때 그 대한민국의 찌를 만드는 그 회사는 만드는 게 아니라 수입입니다. 그렉스. 이 대구에서 모 회사가 수입을 했고요. 쓰리켄. 그렉스와 이 트리켄이 대한민국 찌 시장을 거의 섭렵했어요. 지금 이제 그렉스 찌가 한국에 안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는 그렉스 찌가 좋으냐 트리켄 찌가 좋으냐 해가지고 낚시점에서 왈가왈부했던 것이 3년 4년 지나갔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렉스 팬이 있었고 트리켄 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렉스는 약간 좀 간의 수공업 타입이었고 트리켄은 좀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취향대로 이제 그 했는데 시장 경쟁하고 쭉 가다 보니까 트리켄이 점점 그때 당시 이제 그 제 스승이던 이 다나카 사장이 상당히 그 영업력이 좋았던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통해 가지고 한국은 이 두 회사가
제로찌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죠. 물론 저도 이 제로찌를 처음 받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급을 했지 제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주 죽여주는 이제 닉네임 2개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 일본찌가 이렇게 우리나라 섭렵을 하다 보니까 또 제로찌란 것을 들어와 가지고 팔다 보니까 이거 엄청 팔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한테는 그 민병진이 이 사람 첫 번째 닉네임 친일파. 이거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치미상하라는 데도 이렇게 국경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국노. 내 낚시하다가 참 별소리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 제로찌는 제가 전파시키면서 제로찌를 쓰지 않는 사람은 민병진 하면 친일파 아니면 매국노예요. 뭐 비근한 예로 해양수산부에 제가 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갔더니 어느 그 선장 무슨 뭐 어선 무슨 뭐 때문에 왔는데 거기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제로찌를 보급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또 빠졌네요. 친일파 매국노. 좀 길지만은 요게 또 붙었어요. 일본놈 앞잡이라고. 우리나라는 찌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한국인 낚시인들한테 제로라는 찌를 갖다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일본 놈들의 선두에 서 가지고 피하를 한다. 뭐 이렇게 됐죠. 사실은 또 그때 당시 뭘 했냐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낚시점에 갔어요. 이제 육지 또는 뭐 제주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채비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오비, 1호찌, 심하면 3호찌 썼었던 시절이에요. 조금 저부력이라 그러면은 3비, B, 요게 저부력이에요. 이거 전부 다 고부력이에요. 이 시절에 제가 제로찌를 들고 왔으니 이 소리가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약이 오르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왜 나만 친일파고 매국노고 일본은 아짜비가 되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근데 원래 제 성격이 약간 좀 남이 막 뭐라 그러는 거 일이 들어왔다 일이 나가는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 버렸습니다. 제로찌를 이렇게 전파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걸 했었어요. 이 오토시꼼이라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떨굼 낚시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잡지 이제 매스컴을 이제 타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명세란 게 있더구만요. 불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연을 좀 해달라. 우리 낚시점에 몇 명 있으니까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그럼 가서 했어요. 해주고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남녀군도 갔다, 추자도 갔다, 뭐 거기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조모 PD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FTV가 생기기 전에 주인은 다르지만 그때 FSTV가 있었어요. 여기에 소속돼 있던 조 무슨 PD가 저랑 남녀군도를 그 후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남녀군도 가가지고 이 제로찌를 갖고 뱅이돔을 낚는 그런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FSTV의 조모모라는 PD가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제 방송이 나가가지고 나간 이 시절이 이게 1999년 정도 될 거예요. 재밌는 현상을 봤대요. 자기가 어느 낚시점을 갔는데 낚시점 안에서 한 뭐 그것까지 몰라도 10대 명이 있는데 이게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엄청나게 그 설전이 붙은 걸 봤대요. 그 방송을 보고 반은 저 새끼 일본님 앞잡이 짓을 하면서 사기치고 돌아간다, 돌아다닌다. 또 한편은 아니다, 일리가 있다, 저거는 신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된다, 낚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싸움이 엄청 붙었대요. 말 그대로 제가 와가지고 방송에서 막 얘기한 것이 하나의 이슈거리가 돼서 낚시점 안에서 와장창 붙고 있더래요.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그 조 PD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괜히 이거 저기 나가가지고 방송국한테 패기친 거 아니냐, 또 조 PD한테도 뭔가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어요. 조 PD가 하는 얘기는 저는 대성공입니다. 저 방송 완전 대박 쳤어요. 대성공이에요. 전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방송은 나갔어요. 100% 다 좋다 그러면은 재미없는 거래요. 100% 나쁘다 그러면 재미없는 거래요. 이렇게 이슈거리가 돼가지고 서로 막 붙고 이렇게 공방전이 일어나야지 방송은 성공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슈거리가 되는 낚시 조법을 발표를 해줘서. 이러한 그 초창기에는 역사라면 역사고 일하라면 일하고 이런 게 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린 PD들도 힘들었고 정작 저도 힘들었고, 그런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뱅에돔 낚시에서는 제로조법, 제로찌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것이 걸리는데 적어도 15년 이상 내지는 2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제로찌는 감도와 물고기가 건드렸을 때 이질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드럼통, 이거를 갖다가
제로 부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찰랑찰랑하게 해서. 그럼 그 요 밑에 이만한 쇳덩어리를 달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만한 농구공. 그럼 농구공도 제로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만한 쇳덩이를 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탁구공. 그럼 여기 요만한 쇳덩이가 되겠죠. 이거를 잠수부가 들어가서 싹 당겨봐요. 싹 당겨봅니다. 싹 당겨봅니다. 뭐가 저항감이 제일 많을까요? 드럼통이겠죠. 그래서 찌는 작아야 된다. 감도하고 이질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작아야 된다 하는데, 다행히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겁이 나는 게 하나 딱 있었어요. 근데 이 해답을 얻는데도 무려 15년이 걸렸어요. 이 질문만 제발 하지 말아다오 하는데 그 안에 그 질문 받은 적은 없어요. 얘도 이런 거 붙이고 나서 얘도 그 제로 부력이에요. 얘도 제로 부력이에요. 얘도 제로 부력이에요. 그런데 왜 제로찌에만 뱅에돔이 잘 물리냐? 이 질문이 나오면 그때 당시 저는 지식이 현장 가서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머릿속에 그건 있었어요. 제가 민물낚시 출신입니다. 민물낚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투명한 수조에다가 이렇게 놓고 찌를 갖다가 여기다 딱 맞춰놓고 요만큼 톡 튀어나오게 만들고 요 밑에 뽕돌을 다가가지고 손톱깎이로 이렇게 탁탁탁탁 그 잘라가면서 여기를 딱 수면과 똑같이 만듭니다. 제로 부력 맞췄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민물의 그 제로찌 맞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기는 틀리면 감도 이질감이 있는데 같은 제로찌인데 왜 얘한테만 가서 많이 물리냐, 이 질문이 안 나오길 항상 빌었는데 사실은 그 질문을 안 받았어요. 다행히 잘 넘어온 거죠. 그때 만약에 저 질문 왔으면 반은 실력 뽀록 났을 겁니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정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제로찌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B찌를 써요. 또 어떤 사람은 2B찌를 써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이 세 사람이 쭉 낚시를 하게 되면 2B찌 쓰는 사람이 뱅에돔이 제일 안 물립니다. 그 다음에 B찌 쓰는 사람이 삼각형이에요. 조금 물어줘요. 제로찌 쓰는 사람은 잘 낚입니다. 아주 이거를 갖다가 되게 많이 겪었어요. 가파도에 가면은 도깨라고 있어요. 도깨. 그 도깨 말로만 들어갔지 표현은 이 도깨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요만큼 써가지고 사람이 1명, 2명, 3명 한 평 반 되나요? 정말 잔잔한 날 이렇게 올라가야지 많아야 원래 2명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올라간다면 3명 정도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깨를 갖다가 그 여기 가는 사람들 예약을 해가지고 3명이 탁 올라탔는데 한 사람이 여기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됐죠.
그때 우리 세 명은 이 사람이 내렸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욕했어요. 아니 여기서 네 명이 어떻게 낚시하라고 저 사람은 내릴까. 양심 되게 없네. 매너 정말 꽝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렸거든요.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의를 했죠. 야 우리 제로찌만 딱 쓴다. 제로찌만 절대 다른 거 쓰지 말고. 오케이. 낚시를 했습니다. 우리 셋만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고기를 낚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탁 탔던 마지막에 탔던 사람이 요 자리로 들어와요. 낚이는 대로. 그럼 이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남의 자리 좀 들어가는 거 예의 없는데 이미 뭐 세 사람도 겨우 낚시할 때를 올라탔으니 그 매너는 뭐 볼 일도 없죠. 그러면 어차피 친구 하나가 이제 이리 와서 합니다. 그 사람 자리에. 그럼 그 사람 자리에 오게 되면 뱅이돔을 낚아요. 이 사람 또 못 낚아요.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게 되면 또 고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낚이는 자리마다 돌아가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철수할 때까지 그 사람 뱅이돔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이 뱅이돔 낚시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쭉 있을 때 나도 제로찌 너도 제로찌 세 번째 사람도 제로찌 나 혼자 삐짓으면은 요거 안 물어요. 신기하게 안 물더라고요.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뱅이돔이 툭툭툭툭 건드려 보다가 이게 가장 이질감이 있는 거야. 여기 뱅이돔이 막 있으면은 지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건 물지 마, 요거 위험하니까. 요거 물지 마. 딱 한 개를 타겟으로 잡아놓고 안 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좁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먹어요. 요거는 안 먹어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몇 번 이제 겪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그 궁금증이 이제 많이 생겼고, 아까 여러 군데 불려다니면서 저런 질문. 왜 오비든 이로찌도 부력을 다 죽여가지고 제로찌를 만들었는데 왜 제로찌에만 뱅이돔이 물립니까? 하는 것을 이 일화와 더불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15년 걸렸습니다. 이 답을 얻는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 머리는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마모토 하치로 씨한테 찌를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야마모토 이분이 제로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찌를 만드니까 야마모토한테 바보같이 그때 이게 궁금하면 그냥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걸 15년 만에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딱 하니까 한 방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니아 명인이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도 제 스승인데 야마모토 명인이 얘기하고 니아 명인이 딱 얘기한 거고 맥싱을 탁 시키면은 이 답이 톡 떨어져요. 뭐냐? 이게 제로찌예요. 그 다음에 찌 제로. 요건 오비예요. 그러면 오비는 들어와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 바늘이 여기 딱 있으면 쫙 있고 여기 뭐가 있냐? 오비 봉돌 내지는 오비 수중찌를 달아줘요. 마이너스 오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비의 부력을 오비의 봉돌과 마이너스 오비 수중찌로 눌러버리니까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수면이. 여기 제로 돼요. 이거 원래는 자체 여기 찌가 있으니까 납이 들어가가지고 얘 몸통 자체가 제로 찌니까. 근데 얘는 물리고 얘는 안 물리고. 최적, 즉 크기요.
목줄, 바늘 모든 걸 다 똑같이 다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는 오비뽕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비뽕돌로 눌러가지고 이것도 여기서는 제로 부력이에요. 요거로 상쇄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 안에 얘가 필요한 만큼의 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로 부력입니다. 얘는 물리고 얘는 안 물리고.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제로찌는 자체가 제로찌다 보니까 여기서 물고기가 물어도 제로. 이게 여기서 물고기가 물어도 제로. 즉 찌가 있고 그 밑에 어떤 방향이든 간에 미끼가 가 있을 때 그 미끼를 당길 때 전부 다 제로 부력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좀 틀려요. 물고기가 오비에서 오비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물고기가 수직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딱 수직으로 이렇게 딱 됐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내려갈 때는 제로 부력인 거예요. 여기서 딱 물고 여기서 그대로 내려간다 했을 때는 제로 부력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이게 옆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싹 이쪽으로 밀고 가요. 미끼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좀 더 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좀 더 밀고 가다 보니까 이 오비 봉돌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즉 이만큼 봉돌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당기고 있던 봉돌의 무게가 위치 변동이 의하면서 부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뱅에돔이 뭘 느끼냐면은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야마모토 하치로 명인의 얘기는 그 찌의 모멘트가 바뀌면은 입질이 없다는 얘기고, 니아명에는 아주 형이하학적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냥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는 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내 미끼에 무게 변화가 없으면 대상어, 물고기는 안심하고 먹는다. 즉 의심을 안 한다. 이 얘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제로찌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쫙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심한 얘기입니다. 300kg야. 무겁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와가지고 쓱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300kg야. 더 당겨봤어.
그래도 300kg야. 그러면 요만한 크릴이라도 이게 원래 이놈이 300kg 정도 되는구나 하고 먹는데요. 재료찌 같은 경우에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디서 땡기든 간에 그 무게인 거예요. 그런데 1호찌나 2호찌나 3호찌나 5호비나 요렇게 있는데 요 수중찌나 뽕돌이 있는 요 상태에서 요거를 요쪽으로 삥 하고 당겨 보니까 어라? 여기서 톡 건드렸을 때는 이게 300kg인데 이걸 이리 밀고 가가지고 뽕돌을 이리 이동을 딱 시켰더니 298kg가 되더라. 즉 미끼의 무게가 변화가 오더라. 뱉는답니다. 이 차이래요. 니아명인 얘기는. 즉 민병진 씨하고는 나하고 밥을 먹는데 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니아명이 자기가 옆에 앉았대. 내가 막 밥을 이렇게 퍼서 먹는데 니아명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밥을 툭 퍼가지고 이렇게 쓰고 오는데 이 밥숟가락에서 밥이 잘못해가지고 똑 떨어져가지고 요만큼 있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쳐다볼 거랍니다. 왜? 여태까지 오던 무게하고 틀렸기 때문에. 왜 가벼워졌지? 그 밥이 딱 떨어진 거야. 그런 원리래요. 그게 니아명이 아주 형이 화학적으로 설명을 딱 해주니까 이해가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덧붙여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고부력으로 갔을 때 활성도가 높아가지고 무조건 난 오늘 먹겠다. 뭐 이거 되든 이거 안 먹으면 내 죽는다 해서 달려들 때는 이런 전부 다 필요 없대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민할 때, 민감할 때, 그럴 때는 이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고부력 낚시하는 사람들은 미끼를 견제를 해줘야 된다. 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고부력 낚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한번 꼽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박창수 씨, 부산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고부력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끌어줘요. 그러면 2호를 쓰든 3호를 쓰든 물기가 툭 건드렸어요. 또 조금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견제를 해주거든요.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땐 이걸 먹어요. 바닥을 달달달달 적어하면서 이 견제하면서 하는 이 낚시는 정말 타이 추종을 불하는 낚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시합하다가 이분한테 졌어요. 저는 제로질 썼고 이분은 자기 본연의 낚시를 이제 감성돔 낚시를 하긴 했는데 계속 옆에서 보니까 견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낚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낚시 기법을 딱 보니까 내가 질 때는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박창수 씨란 분은 이 미끼의 무게를 똑같이 만드는 견제력, 이 견제 테크닉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고부력 쓰신 분들은 이걸 아마 참조를 하시면 되고, 제로찌를 쓰시는 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즉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까 제가 만든 그 제로찌인데 그게 지금부터 22년 전 채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제로 전유동, 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저 잠길조법, 투제로를 써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기법이 엄청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하려 그러면 이 제로조법에 22년 전, 고전이라 그럴까? 이것만 정확히 알면은 전부 가능합니다. 나머지 응용 기법은 제가 현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제로조법의 응용 기술까지 여러분들은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민병진의 바다낚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